이상하게 있으신가요? 범죄자 같은데요. 우리 벌써 3주차 된 거 알아요. 다음 주면 끝나요. 와, 너무 아쉬워.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 오늘 할 유형은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어휘랑 단일 장문이라고 하는 거고, 번호로 따지면 30번이랑 41번이랑 42번 이렇게인데, 단일 장문을 쌤이 뒤에 같이 넣었거든요. 근데 문제 푸는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아. 왜냐면 유형이 겹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어휘는 30번에서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단일 장문에서 어휘 문제도 마찬가지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건데, 결국에 어휘 문제가 공통이라고 쌤이 이걸 하나로 묶었거든요. 그러면 어휘 문제 얘기를 해보면 30번이야.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라고 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봤을 때 너희가 떠올려야 하는 건 이 글에 주제가 있을 건데, 밑줄 친 그 어휘, 답이 되는 그 어휘는 그 주제와는 반대가 될 거다. 반대선지 찾기. 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제와 반대되는 어휘를 찾아야 되고요. 그 문제 푸는 방법을 봤을 때는 1번 앞까지, 그래서 우리가 보기가 1, 2, 3, 4, 5가 있을 거잖아. 그래서 보기 1번이 나오기 전까지의 문장이 바로 그거의 주제 혹은 기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번 앞까지를 읽어서 먼저 내용 정리를 해둬야겠죠. 내용 정리를 해두고, 그리고 나서 읽을 때는 내가 읽은 이 기준점이랑 비교를 하는 거야. 하는 말이 같은가 반대가 되는가, 이걸 찾아서 내가 4번, 3번까지 가는데 3번이 답이야. 그러면 우리는 반대되는 어휘를 찾는 거였기 때문에 이 반대의 의미를 넣어서 다시 한번 문장을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얘는 반대였구나 하면 거기서 스탑. 그래서 무관도 마찬가지로 답 찾으면 거기서 스탑. 더 읽을 필요 없다. 그래서 어휘 문제를 풀 때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요거, 주제와 반대되는 어휘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요게 42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42번의 문제를 풀 때도 어휘 문제를 그거 먼저 풀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요거 순서를 42번을 풀고 41번을 푸셔야 돼요. 문제 푸는 순서는 어휘를 먼저 푸셔야 된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1번 앞까지가 기준점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주제랑 하는 말이 같이 반대인지를 찾아서 이 답이 어휘 답입니다. 어휘 답을 찾으면 거기서 스탑.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종합해서 제목 문제를 풀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42, 1, 2번 단일 장문을 풀 때는 어휘 문제를 똑같이 30번이랑 푸는데 41번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는 이미 어휘를 문제 풀면서 주제가 뭔지를 잡을 거기 때문에 제목 문제를 그냥 서브로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문제 푸는 순서가 이거는 날 어휘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제목 문제를 푼다. 됐어. 선지 단어 모르면 다른 문제 풀러 가야 돼. 그래서 선지 단어 모른다, 조진 거죠. 그 문제는 버리셔야죠. 그래서 단어를 열심히 외우자라고 하는 거. 근데 단어를 몰라도 어떻게든 풀 수는 있겠죠? 한번 해볼게요, 오늘. 그래서 일단 어휘 문제 먼저 풀겠습니다. 23년 3월이에요. 23년 3월 30번 먼저 풀어보시죠.
주어. 그래서 30번은 말 그대로 어휘 문제니까 단어 모르면은 싹 조집니다. 자, 가봅시다. 1번 앞까지가 주제라고 했어. 그럼 1번 단어가 여기 있지? 1번 단어가 있는 문장이 여기부터니까 여기까지 우리 읽어서 이 글의 주제가 뭔가를 잡아야겠죠? 자, 그럼 1번어 한번 정리해봅시다. 구조가 아주 그지같이 생겼죠?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주어가 두 개네. 자, 그럼 정리해볼게요. 항상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오면 얘네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 노티스라는 동사를 봐야겠죠? 노트 알고 있듯이 뭐예요? 오, 말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얘가 명사로 쓰이면 뭐예요? 노트, 우리 말 그대로 그 노트북 하는 그 노트. 우리 그 노트북에다 뭐 해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동사로 쓰이면 기록하다, 기록하다, 언급하다 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노트가 왔을 때는 너희가 생각하면 돼. 아, say와 의미가 같구나. 말했다는 거네. 그럼 뭘 말했냐? In a changing environment 했으니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it is not clear. 분명하지 않다. 이 형식이죠. 뭐가 분명하지 않아? consistent 뜻이 뭐죠? 그렇지,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그럼 정리해보면 일관성이 is always a virtue. virtue 뜻이 뭐죠? 미덕. 그렇지. 그러면 플러스의 의미를 가지겠지? 그럼 일관성이 항상 좋아. 근데 그게 일관성이 항상 좋다는 것은 is not clear. 분명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일관성은 항상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 일관성이 항상 좋지 않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그리고 one of the advantage of human judgment까지가 주어네요. his ability 분명하겠네. 그럼 인간 판단의 장점 중 하나는 detect change니까 detect 뜻이 뭐죠? 그렇지, 감지하다.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다. 그럼 정리하면 인간의 여기서 장점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써면 되겠죠? 그럼 1번 앞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항상 좋지 않을 수 있고 인간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뭐다?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다. 요게 바로 이 글의 기준점이 되겠죠, 우리의. 자, 그러면 가볼게요. 이제 그 다음 1번부터. 1번에 벌스 그럼으로니까 앞뒤 하는 말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지. It changing environment,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it might be advantageous, 장점일 수 있다. 얘도 다 주어져.
뭐가 콤바인 휴먼 저지먼트랑 인간 판단이랑 통계 모델을 결합하는 게 장점일 수 있대. 갑자기 통계 모델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고 이게 장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딱히 요거 문장으로는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번은 세고 치고 그냥 빠르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봐요. 이 사람 누군지 안 궁금하고 검사를 했대요. 뭐를? 이 가능성을. 그럼 여기서 말한 이 가능성이 인간 판단이랑 통계 모델을 합치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 가능성을 어떻게? By having supermarket manager forecast demand. 여기까지 끝나면 되겠네. 그러면 특정한 상품에 대한 forecast demand니까 수요를 예측하도록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having이 5형식 문장인 거 혹시 모르는 사람 없죠? 슈퍼마켓 매니저가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게 함으로써 이 가능성을 검사를 해봤대. 그리고 나서 creating a composite이 맞아요? 나와 있습니다. 종합적인. 그리고 나서 종합적인 예측을 했대요. 어떻게? by averaging 평균을 내므로써 이 판단을 뭐랑 수요. 뭐 이제 거의 뭐에 기반해서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통계 모델의 예측과 함께 이러한 판단의 평균을 내서 종합적인 예측을 만들었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based on past data가 바로 statistic 모델로 꾸미는 거네. 그럼 통계 모델인데 이 통계 모델이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은데. 응? 맞아. 이 기준점이랑 딱히 이걸 어떻게 묶어야 될지 모르겠잖아. 네. 그거 지금 2번도 일단 넘어가요. 한번 더 로직 그 논리는 was that 통계 모델이 deny stable condition. stable 뜻이 뭐죠? 안정적인이죠. 안정적인 조건을 거절한다, 부인한다 라는 것이었죠. And therefore 그러므로 cannot account for. account for 뜻이 뭐죠? 이거 하나입니다. 뭐를 설명하다. 그러면 설명할 수 없어. 뭐를 설명할 수 없냐? 수요에 대한 효과를 설명할 수 없대요. 어떤 수요냐? 노후 뜻이 뭐죠? 새로운입니다. new. 그럼 새로운 이벤트 사건 뭐와 같은 such as actions taken 어쩌고. 그럼 우리가 문장에서 such as를 쓰면 걔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맞아, 예시잖아, 그지? 그러면 가볼게. 그럼 여기 서치 에셋을 해야 되는 거는 어떤 수요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 그렇지, 새로운 사건에 대한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뒤에 as actions 어떤 경쟁자에 의해서 취해진 행동이나 그 다음에 새로운 상품의 도입과 같은 새로운 사건에 대한 수요의 영향을 설명할 수 없대.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이제 이제부터 나오네. 여기서 아까 통계 모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얘네는 첫 번째 stable condition 안정적인 조건을 부인한다고 했어. 안 본다고 했고 그리고 나서 end 뒤에는 새로운 사건에 대한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이때 어때요? 새로운 수요
새로운 사건 알아 몰라? 얘 모르잖아. 통계 모델은 얘 모른다고 했잖아. cannot account라고 했잖아. 설명할 수 없대. 그 아까 우리가 이번에 세부 쳤던 요걸 다시 봐봐. 봤을 때 아까 통계 모델이 뭘 기반으로 한다고 했어? 과거에 그렇지, 과거 데이터. 그럼 다시 말하면 새로운 아이템, 아니 새로운 이벤트를 기반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랑 과거를 기반으로 한다는 말이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단어였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좋아요. 그럼 다시 봐봐.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고 새로 벌어지는 일은 모른다고 했지. 그럼 아까 여기서 deni가 있는 이 단어를 봐봐요. 여기서 말하는 안정적인 조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럼? 과거 그렇지, 과거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이거를 안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얘가 통계 모델이 과거 데이터를 안 보면 돼요? 안 돼. 안 되네. 그럼 답 몇 번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쌤이 반대 의미를 넣어보자라고 했잖아. 그럼 deni가 거절하고 부인하는 거니까 얘의 반대는 뭘까요? 응? 좋아. 수락하다, 받아들이다의 의미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통계 모델은 안정적인 조건을 받아들여. 그래서 새로운 사건에 대한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 라고 하면 통계 모델은 새로운 사건을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새로운 사건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불안전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돼? 3번. 이렇게 하면 여기다. 이해가 됐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두 번째가 뭐냐면 24년 3월입니다. 을 풀어보시오.
그러면 해석을 하기 전에 자, 그러면 이모션 소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 얘기가 나왔어. 감정 사회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감정 사회화. 근데 이게 뭔 소릴까? 라고 했더니 바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이튼이라고 하죠. 얘네가 나오면 이렇게 싹 묶어.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다 하는 말이 맞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감정 사회화가 뭐냐면 learning from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로부터 학습을 하는 거래요. 뭐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how to deal with them 했을 때 이것은 대비 이모션이겠죠. 그럼 우리가 감정 사회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타인으로부터 감정을 배우고 감정 다루는 법이랄까? 감정 다루는 법.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그럼 이 글에서 이모션 감정 사회화는 곧 뭐냐?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정이 뭔지를 배우고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배운다라고 하죠. 그럼 그게 start early in life, 삶에서 되게 이른 시기에 시작이 되네요. 그리고 plays a fundamental, foundational 뜻이 뭐죠? 그렇지. 근본적인 혹은 기본적인 그럼 감정 조절 발전에 기본적인 역할을 한대요. 그럼 감정 사회화라고 하는 게 뭔지를 봤고 이거를 일찍 배우고 그리고 감정 조절 감정 조절의 기반이 된다. 여기까지를 이 글의 주제로 잡으면 되겠죠? 어려운 거 없죠? 좋아요. 본밀 가볼게요. 1번 읽어볼게요. 짠! 여기 있는 extra familiar. extra 뜻이 뭐예요? 여분의. 그러면 뒤에 있는 familiar는 뭐예요? 맞아, 그거에 파생어 맞거든. 근데 extra familiar 이 단어는 적으세요. 가족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familiar 하면은 친숙한이잖아. 그거의 외부란 뜻이야, extra. 여기서는. 그러니까 가족 이외,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이겠죠. 외부이라고 할까, 외부. 그럼 such as가 또 나왔어. 아, 예시겠네. 묶어주고 앞에나 바꾸나. 그럼 peer이 뭐예요? 또래. 그렇지, 또래. 또래나 혹은 미디어와 같은 외부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올더 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자 했어? 그렇지, 주절과 하는 말이 어떻다? 반대가 된다라고 했어. 그럼 아까 우리가 암문장에서는 감정이라고 하는 걸 타인으로부터 배운다라고 했는데 그런 외부 환경을 봤을 때 또래나 매체와 같은 그런 외부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개인인 importance, 중요성.
여기서 여기서 명사입니다. gain importance. 그러니까 직역하면 말 그대로 중요성이 gain. 그래요. 그거요. 중요성을 얻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during? 도도센스 이거 언제예요? 청소년기. 그러면 이런 또래나 미디어와 같은 외부의 영향이 중요성을 얻고 있지만이 되겠네. 그죠? 중요성을 얻고 있지만 내가 아까 명사라고 했지. 감사합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청소년 기 동안에 중요성을 얻고 있지만 parents, 부모들은 remain the primary 뜻이 맞죠? 초기, 그러니까 뜻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한번 써볼까? 초기 초기의 혹은 주요한 둘 다 됩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부모들은 초기 사회화의 주체자로 남아있다.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올도 문장이 나왔고 얘가 주절이랑 하는 말이 반대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지금 여기서 parents랑 peer이랑 반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가족 이외의 영향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누가 중요하다? 부모가. 그럼 중요하다, 초기다, 주요하다 라는 이 단어가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괜찮네. 그럼 정리해보면 1번 여전히 부모가 중요하다. 부모로부터 영향.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여전히 부모로부터의 영향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봤을 때 for example이 나왔어요. 그럼 이 뒤에서 무슨 얘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도 중요하다. 그럼 their own response, 그 감정적인 상황에 대한 그들 자신의 반응은 serve as a role model. serve. 우리 서빙하다라는 그 말 알죠? 제공하다. 뭐로서? 롤모델로서 제공이 된대요. 뭐를 위한? 감정 조절. 그러면 애들은 감정 조절이라는 걸 누굴 보고 배운다는 거야? 그렇지. 엄마, 아빠, 부모로부터 배운대. 하고 나서 여기부터가 분사구문이죠. 쌤 이거 얘기한 적 있나? 분사구문? 네. 분사구문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라 했어, 쌤이? 그건 모양이잖아. 뭐랑 같은 말? 주절이랑 같은 말. 그럼 결국 주절에도 하는 말이 뭐 해야 돼? 애들은 어디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다? 부모로부터 가장 영향을 받는다라고. 그럼 increasing the likelihood 이거 하나 쓰세요. 가능성. 그래서 요거의 자매품 likely도 가능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e likely to 하면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일 것 같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likely가 여기서는 명사예요. likelihood도 가능성, 명사예요.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어떤 가능성이냐면 목격이 되십니다.
그들의 아이들이 will show 보여줄 거래요. 뭐를? 비슷한 반응을. 어때? In comparable situation. 비슷한 comparable 얘들아들 또 써놓을까? 우리 compare 뜻이 뭐예요? 비교하다잖아. 그러니까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comparable. 그럼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여준대요. 그럼 결국에 아까 앞에서 부모로부터 영향받는다는 말이랑 엄마 아빠의 행동을 보고 애도 비슷하게 행동한다는 말이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말. 그럼 이번도 맞는 단어예요, 틀린 단어예요? 맞는 단어네요. 이해됐나? 좋아요. 그 다음에 3번 문장이 여기 있어요. 그죠? 맞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 끼어있는 이 문장에서도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얘들아? 어떻게 같은 말? 부모로부터 영향받는다. 그치? 그럼 우리 생각하고 바로 3번으로 가도 되겠지? 그 다음에 whereas가 있는데 whereas 뭐죠? 얘도 반면에 뭐랑 같아요? Y가 같네요. 그럼 요것도 주절과 하는 말이 반대가 되겠다. 그럼 가볼게. Y 문장부터 direct soothing. 우리가 soothing 젤이라는 표현 쓰잖아. soothing.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화장품에서? 그럼 soothing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피부 달래. 맞아, 달래는 거야. 진정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져. 그럼 수딩이니까 진정이겠네. 그럼 다이렉트 직접적인 진정과 그 다음에 직접적인 가이드 안내 of what to do 무엇을 할지에 대한 안내를 부모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겠지. 하는 것이 are beneficial. 이익이 된대요. for younger children. 어린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해라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지만 이라고 해서 while이. 그럼 도움이 되지만 뒤에서 어떤 말이 나오니까 어린아이들이 아니야. 그러면 이거 도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이 나와야겠죠? They may cultivate 뜻이 뭐예요? 맞아. 그러니까 경작하다. 우리가 외운 단어는 요거죠. 경작하다. 뭐 재배하다. 기르다. 맞아요. 기르다. 그래서 이 cultivate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진짜 실제적인 우리가 작물 요런 걸 기르다 할 때도 우리가 cultivate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신적인 소양 이런 것도 우리가 기르다라는 표현을 쓸 때 cultivate를 씁니다. 그럼 기르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기를 수 있어요. 뭐를? 청소년 기회. autonomy 뜻 아는 사람? 자치. 그래서 자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그럼 autonomy, striving. 자율적인 strive 뜻이 뭐예요? 힘쓰다. 그러니까 그냥 합쳐서 그냥 자율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autonomy, striving. 자율성을 기를 수 있다. 라고 하면 얘들아 아까 우리가 whereas가 나오면 주절이랑 하는 말이 어때야 된다고 했지? 네. 근데 아까 어린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안 된대? 어린애들한테 도움이 돼. 그러면 얘네가 반대가 돼야겠지. 요거 둘이가. 네. 그러면 이거 기르는데 도움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돼요. 안 돼야겠네. 다시 한번. 그러면 cultivate의 반대 단어를 생각해보면 기르다니까 방해하다, interrupt. 그럼 자율성을 기르는 걸 방해한다 라고 해야 앞에서 younger 애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이라는 말이랑 연결이 되겠네. 그 답은 3번이 돼야겠다. 이해가 됐나요?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휘 문제 푸는 걸 한번 정리를 하면 1번 앞까지의 기준점을 잡았어.
그럼 여기서 너희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이 글의 소재가 뭔지를 잡아야 돼. 무엇에 관한 얘기를 이 글에서 할 건가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여기 보기가 있는 문장을 읽어요. 있는 문장. 그 사이사이를 안 읽어도 되는 이유가 뭐야 얘들아? 지금처럼 아까 우리 여기 중간 문장 뛰어넘었잖아.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뭐야? 역접이나 이런 게 없으면 하는 말이 닫힐 거니까. 그래서 그냥 뛰어넘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휘 문제가 생각보다 요즘에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 단어를 모르면 손을 못 대는 문제잖아. 그래서 원래는 우리 29번이 어법이잖아요. 그리고 30번이 어휘인데 원래 얘가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좀 괜찮았어. 쉬웠어. 근데 요즘에 어법의 난이도가 2점대로 많이 가는 추세고 요즘에는 어휘가 지속적으로 3점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어휘를 모르면 작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0번을 맞추고 싶다. 42번을 내가 틀린다. 본인의 어휘와 내용 정리에 뭔가 오류가 있지 않은지를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휘의 관점은 말 그대로 어휘 문제를 내가 단어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단일장도 풀어볼 건데 똑같아요. 어휘 문제가 들어가 있잖아. 그치? 단일장보는 24년도 거를 계속 풀 것이야. 이거 24년이지? 네, 24년을 계속 풀 것이다. 그래서 단일장보는 어휘 푸는 거랑 똑같은데 제목 문제가 추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특징에서 지문의 길이가 일단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일 장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지? 길이가 길다. 근데 내가 모의고사에서 길이가 길수록 내용은 더 어떻다고 했어요? 맞아. 그래서 훨씬 주제가 명확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이 나눠져 있다면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지문이 있을 때 한 단락이 쭉 가는 경우가 있고요. 단락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두 개, 세 개, 네 개, 아니 두 개, 아니면 세 개, 이런 식으로 단락이 쪼개져 있는 경우가 있다. 너희는 문제 풀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겠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거야, 그지? 근데 지문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 단락이면 얘는 더더욱이 중간에 변화가 크게 없어. 지문의 주제 변화 없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100% 아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단락이 두 개면 여기서 얘기한 게 주제 1번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갑자기 이 주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단락이 예시로만 가득한 지문일 수 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여기가 주제 1번이 되고 여기가 예시 1번, 얘가 예시 2번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예시들과는 연결을 못하면 글이 주제가 3개인 것처럼 느껴지겠죠. 단락이 3개니까. 근데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꼭 우리는 모든 모의고사 지문은 다 한 지문의 주제가 몇 개? 다 한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아이들 중에 이거 그림 본 적 있을까? 내가 그림. 이거 그림. 이거 그림 본 적 있어요? 우리 예진이는 못 봤어요. 봤죠? 김주현 씨? 봤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가 포괄이라는 뜻입니다. 글이 전개가 될수록 세부로 좁아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의 주제를 잡고 싶으면 어디를 읽는 게 더 나에게 이득이다? 윗부분을 읽는 게 이득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모의고사의 전개 구조는 포괄해서 점점 세부로 가. 그럼 내가 예시들을 통해서 주제를 잡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 예시를 통해서 주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어휘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고요. 거기까지 읽은 걸로 제목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문제 푸는 거는 42번을 먼저 푸셔야 돼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소. 24년 3월, 아까 한 거 30번에서 42번으로 바로 가시면 돼요. 한번 풀어보시오. 만약 이거 잘 풀면 여기서 끝내고 못하면 한숨은 뭐 할 거다. 한숨 쉬지 마라. 너무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저기 뒤에 있네.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It's untrue. untrue 뜻이 뭐죠?
사실이 아니다. 그럼 대설이 사실이 아니래. 그럼 다시 봐보면 다시 자꾸 묶으면 되겠네. 여기까지. 그러면 틴즈가 누구예요? 네. 그렇지, 10대 청소년들 얘기하는 거지. 그럼 청소년들이 can focus on two things. 아, 두 가지 일을 at once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래. 그럼 이 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집중할 수 없다. 그렇지, 10대들은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집중 못한다가 되겠죠. 그럼 요 뒤에도 하는 말이 똑같겠네. 그럼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하는 것은 shifting. shift 뜻이 뭐야? 맞아, 이동하다. change랑 같습니다. 바꾸다. 그러면 그들은 바꾸는 거래요. 뭐를? 그들의 집중을 from one task to another. 그럼 하나의 일에서 다른 일로. 그럼 결국 이 뒤에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 10대들은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못한다. 그러면 이 디지털 시대에 10대들은 wire 뜻이 뭐예요? wire. 철사. 철사니까 철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고정하다. 그렇지, 묶다. 그렇지, 연결시키다. 그럼 10대들은 연결합니다. 그들의 일을 to make this shift very quickly. 아,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빠르게. 그렇지. 하지만 they are still like everyone else.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여전히 paying attention to one thing at a time. 그럼 결국에 뒷문장에서도 하는 말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10대들은 어떻다?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집중. 그렇지.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한 번에 몇 가지만? 한 가지. 한 가지만 할 수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네. 보죠?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잡았어. 그럼 가보자. common sense 아는 사람. 그렇지. 상식입니다. common sense 상식. 상식은 우리에게 말해준대요. 뭐를? 멀티태스킹이 여기부터가 직목입니다. 멀티태스킹은 should increase brain activity. 아, 뇌의 활동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준대. 그럼 상식적으로는 내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 뇌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뇌 활동이 증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지만 그럼 이 뒤에 무슨 말 나오겠노? 뇌 활동이랑 멀티태스킹이랑 어떻다? 연관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카네디 어쩌고 저쩌고 사이언티스트 어쩌고 저쩌고 유진거 어쩌고 저쩌고 모르겠어요. find it doesn't 아니라는 걸 알았네. 그럼 결국에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건 뇌의 활동이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네. 맞지? 선생님이 지금 A를 볼 때 어떻게 했냐면 A가 맞다고 생각하고 글을 읽었어. 그러면 A를 바로 판단하기는 모호하기 때문에 뒤에를 읽어서 앞에가 맞았는지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멀티태스킹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멀티태스킹 하면 뇌 활동이 증가한다는 게 아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를 안 읽으려고 했더니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번 봤더니 as a matter of fact 사실은 이라고 얘기를 하네. 그러면 사실은 뒤에 문장이랑 여기랑 하는 말이 어때야 돼? 여기 반대. 반대가 돼야겠다, 그지? 그럼 봐볼게. They discovered that 멀티태스킹이 뇌 활동을 어떻게 한대요? 실제로는 감소시킨대요. 그럼 1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아. 얘는 확실하게 맞는 단어네요. 반대가 돼야 되니까. 왜냐면 상식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럼 여기 우리가 하나 쓸까?
이런 구조를 우리가 뭐라 부르게 해요? 점. 통영. 그렇지. 몇 개만 쓸게요.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얘는 통역의 시작입니다. 그럼 통념이라고 하는 건 흔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근데 그 생각이 맞다 틀리다 틀렸다. 그러니까 통념이 나온다면 그 뒤에 뭐가 나올 거예요? 반박이 있을 거고. 그럼 이 반박이 뭐가 되게? 주제가 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여기 커먼 센스가 나오는 문장과 그 다음에 팩트가 나오는 이 문장이 하는 말이 어때야 된다? 반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increase brain activity라는 표현을 썼고 뒤에는 decrease라는 말을 했으니까 반대가 되어야 되니까 A가 맞는 거야 틀린 거? 맞는 단어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neither. neither이 뭐예요? 둘 다 아니고. 둘 다 아닌 거. 그럼 neither task 어떤 일도 is done. 끝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if each work performed individually 각각 한 개씩. 그렇지. 그럼 각각 하나씩 수행이 된다면 어느 일도 끝내질 수 없대요. 그러면 neither task 이거 뭐야? 말이 안 나오네. 이거 뭐였죠? individually 뜻이 뭐죠? 그치. 각각의 의미잖아. 그치. 그럼 각각 만약에 수행된다면 어떤 일도 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했어. 그럼 봐봐. 아까 앞문장에서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뇌 활동을 감소시킨다라고 했잖아. 그치? 네. 그러면 각각 따로따로 수행이 되면 어떤 것도 다 끝내질 수 없대요. 그럼 B 단어 어때요? 어떻게 해요? 이거? 틀렸어요? 맞아요? 틀려요? 일단 계속 읽어. 어떻게 할까요? 틀렸어요. 왜요? 응? 봐봐 얘들아, 내가 이어지는 문장을 하는 말이 어때야 된다라고 같아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 뒤에서도 하는 말이 어떤 일을 할 때 뇌 활동이 감소한다는 얘기를 해야 돼. 멀티태스킹 할 때. 그러면 여기서 이 일을 수행할 때라고 했을 때 이거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해야지. 네. 그래야지 어떤 것도 끝낼 수 없다라는 말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 글의 주제 잡은 건 뭐였어? 하나하나 하는 거는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한 번에 하나씩만 할 수 있다며. 근데 여기서 앞에 못 끝낸다며. 그 못 끝낼 때는 어떻게 한 번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할 때잖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뒤에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fraction. 여기서 우리 하나만 쓸까? Every time. 그래서 우리가 every time 하고 주어 동사가 나오면 every time이 하나의 접속사로 쓰인 겁니다. 그러면 뭐 할 때마다 we make a switch. 전환할 때마다 fraction of a second.
fraction 뜻이 뭐죠? 아. 어? 한편, 네. 부분. 그러면 몇 초, 그냥 몇 초씩을 우리가 까먹고 있는 거래요. 잃어버리고 있는 거래. 그리고 and a person's interrupted task, 그 방해받은 일은 can take 50%가 끝내기 전까지 오래 걸린대요. 네. 그리고 50%더 많은 에러가 있대요. 됐나요? 네. 좋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내가 일을 하다가 바꿀 때마다 뭐가 생긴다는 거야? 에러. 그러면은 정리해볼까? 1번 일이 있고 2번 일이 있고 3번, 4번.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로 옮겨갈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올해 50% 시간 추가되고 그다음 오류도 50%가 증가한다는 거네. 바꿀 때마다. 맞지? 네. 그럼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We make a switch잖아. 바꿀 때마다. 네. 멀티. 지금 계속 멀티태스킹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지? 네. 아까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하면 뇌의 활동이 감소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지금 어떻게 감소하는지에 대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잖아. 네. 맞지? 내가 뭔 말인지 이해했어?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가 일을 바꿀 때마다 오류랑 시간이 점점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turn out, turns out. The latest, 가장 최근의 내 연구는 the old advice, one thing at a time. 한 번에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이 오래된 조언을 contradict. contradict 뜻이 뭐죠? 그렇지, 모순. 내가 혹은 반박하다. 그럼 난 여기서 드는 의문 있지. 뭘 것 같아, 얘들아? 제도 있어. 쟤도 이상하지. 둘 다 이상하지. 오류. 오류가 아니라요. 여기서 얘기하는 일단 우리가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네. 맞지? 아까 우리가 잡았던 주제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집중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하면 원래는 이 뇌 활동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멀티태스킹을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감소해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간도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오류도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지? 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인디비주얼 있잖아. 이거 좀 억지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얘가 뭐냐면 맞아요. 멀티태스킹인데 한 번에 이걸 할 거야. 근데 한 번에 얘를 다 같이 왕 하는 게 아니라 밥 먹으면서 씻고 하는 게 아니라 밥 먹다가 씻고 이렇게 하는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아, 네. 그러니까 멀티태스킹 속에서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라고 생각하죠? 네. 근데 우리가 더 명확하게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지? 한 번에 얘를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얘를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네. 이 질문에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답이 어떻게 돼야 돼? D. 4번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어요? 네. 좀 억지라고 느껴지죠? 네. 그래서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게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거 했다가 요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요거 했다가 이렇게. 그럼 이거 안에서 어느 것도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근데 이 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 번에 하나씩이라고 하는 건 하나 일을 끝내놓고 그 다음 일을 하고 그 다음 일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선지로 한번 가볼게요. 단어는 풀었어. 자, 그럼 1번에 멀티태스킹 unveiled. unveiled 뜻이 뭐예요? 그런 우리가 베일에 감춰져 있다 하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럼 unveiled
보여요. 드러나는 거지, 그치? 그럼 뭐 멀티태스킹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10대 10대에 대해서 실제로 벌어지는 것.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오래 걸리. 오래 걸리고 오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활동도 감소한다라는 말을 우리 할 수 있네. 네. 1번 어때? 맞아요. 괜찮은 것 같아. 이번에 옵티멀 뜻이 뭐죠? 최적의 그렇지, 최적의란 뜻입니다. 그럼 최적의 방법 어떤 방법? 연장 10 스팬 뜻이 뭐야? 스팬. 스팬 스팬. 범 기간 범위 얘기하는 거. 그럼 10대의 집중 범위라고 할까? 네. 범위를 확장하는 최정의 방법.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10대들의 집중력을 높이자라는 얘기 우리 봤어? 아니요. 없어. 그럼 2번은 무슨 보기? 그렇지. 그 다음에 unknown approach. unknown. 그럼 안 알려진 접근. 어떤 접근? 뇌 발전을 향상시키는 드러나지 않은 방법 우리 봤어요. 어떻게 하면 뇌가 발전하는지 아니요. 몰라요. 3번 무슨 보기? 과 4번에 균형 잡힌 삶을 위한 이 바쁜 세상에서의 멀티태스킹. 네. 네. 멀티태스킹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뭐 반대로 봐도 되고 무관도 되겠죠. 그 다음에 오토매티시티. 일을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자동화를 만드는 방법. 어떻게 일을 자동화시키는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무관. 그럼 다 몇 번? 1번. 1번.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일 정보 문제를 풀 때는 어휘를 먼저 보고 거기까지 읽은 걸로 이 글의 답을 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B까지 읽고 나서 왜 더 읽어 내려가냐. 우리 원래 30번 풀 때는 그래도 우리 답 찾으면 스탑했었잖아. 네. 맞지? 근데 단일 정보에서는 선생님이 웬만하면은 그래도 C, D까지 한 단락 읽었거든 지금 딱. 네. 그런 말인지 아까 쌤이 단락이 나눠져 있으면 단락 첫 번째가 주제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단락이 이렇게 만약에 단일작품에서 나눠져 있다면 한 단락은 꼭 다 읽어보고 네. 요거 왜냐면 여기까지가 다 기준이니까 이랬나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 문제 풀면 됩니다. 좋았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